아니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왜 지금 하는 걸까? 이걸 알아야 된다. 어쩌면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일 수도 있고 하반기에 나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재건축 3수는 없다. 고덕구단지 안전진단을 마무리했다. 요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왜 고덕구단지는 지금 되는 것이며 앞으로 고덕구단지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요. 고덕구단지는 내주 안전진단 용역이 마무리되었는데 85년 준공된 1320가구 노후 대단지다. 이게 고덕구단지가 정밀 안전진단을 한번 했는데 지난 정권일 때 고배를 맞아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졌는데 뭐냐면 정밀 안전진단을 두 번 하는데 1차는 통과했고 2차에서 떨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다시 재도전해서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까 말한 2차 정밀 안전진단 그 기준이 지난 정권에 엄청 빡셌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꾸니까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바로 장기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면서 안전진단 통과가 많이 됐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전진단을 신속하게 해도 지난해 말이니까 거의 1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일 마무리했고 마무리된 안전진단 결과를 강동구로 보내주면 강동구가 판단해가지고 재건축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인데 안 해질 이유가 없겠죠. 통과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구단지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일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보면 1에서 8단지는 이미 준공되거나 공사가 진행되었다. 뭔 소리냐? 9단지니까 1단지부터 8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1단지부터 7단지는 이미 다 재건축을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5층짜리 아파트였어. 5층짜리 중에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는 경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이 됐던 거고 중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잘 안 돼요. 안전진단 통과부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9단지가 남은 겁니다. 개포동도요. 1, 2, 3, 4 시형은 5층짜리였어요. 다 됐죠? 다 입주하고 있죠. 그런데 5, 6, 7은 중층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앞으로 도심에서 속도감 있게 공급을 하려 그러면 중층 아파트 재건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층 아파트가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포인트인데 30년도 훨씬 넘었는데 중층 아파트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거기가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집만 썩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에서 다 살거든요. 그런 데서 신축이 좋긴 한데 비싸니까 그러면 청약은 잘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런 거에 실거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재건축이 되는 것 자체는 이게 가장 호재거든요. GTX 뚫리는 것보다 이게 더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왜? GTX가 뚫리면 동네가 좋아지는 거지만 우리 단지만 재건축이 되면 우리 단지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지 입장에서 볼 때 이 재건축만큼 큰 호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명일동 등 강동구에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 중층 재건축이라고 할게요. 중층 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는데 명일동 내 첫 재건축 확정된 고덕 현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기획이 확정됐고요. 그 다음에 한양 현대와 함께 명일동 4인방이 있어요. 그게 신동아 우성이에요. 그래서 한양 현대 신동아 우성이 4개가 되면은 이게 물론 삼익그린 2차도 있어요. 그래서 삼익 시리즈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층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고덕동의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가 되는 거고 고덕에서 지금도 인프라가 좋은 그곳이 신축 아파트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앞으로의 도심에서 압도적인 공급 계획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죠? 30년이 넘었고 인프라가 좋은 중층 아파트도 다 고려를 해봐야 된다. 결국 이게 앞으로 서울 도심의 공급은 계속 부족할 거니까 이거를 빨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시작했는데 이거 보니까 판이 너무 작은데 일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갖고 안 되겠는데 30만 원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 30년 넘은 데가 되게 많은 거죠. 예. 대전에 가면은 또 둔산동 있잖아요. 둔산동도 일기 신도시랑 비슷하게 입주했고 광주 상무지
투지구도 비슷한 처지에 있단 말이죠. 그런 데는 지금도 이미 좋잖아요. 아파트만 오래됐을 뿐이잖아요. 그런 데가 재건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지금 아까 추진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게 선거 전에 아마 무조건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이다. 당장 사서 얼마 오르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닌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장기로 봐야 되잖아요. 단기적으로 어디가 얼마나 뛸지 누가 압니까? 장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인프라 좋은 곳에서 집은 좀 오래됐지만 아이 키우면서 살다가 보면 꽃이 피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 오르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많이 올랐어. 자, 재건축 추진되자 구독주공 9단지 가격 오름세가 감지되었다. 지난 1월 달에 구독주공 전용 면적 83제곱미터는 보통 32평 뭐 이렇게 했죠. 8억 9,500 정도였는데 지금 12억 2천만 원까지 올랐다. 8개월 새 2억 7천만 원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공 9단지만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명일동 4인방들도 다 올랐습니다. 최근에 안전진단 통과되고 하면서 2, 3억씩 다 올랐다는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거에 크게 비중은 안 두지만 뭐 2, 3억 정도 올랐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니까 장기적으로도 괜찮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런 거다. 결국에는 민간 주도로 공급이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서울 기준이나 광역시, 대도시 기준으로 보면은 중층 아파트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거다. 이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역 분석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